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자연 치유되는 생활 습관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아주 젊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갑상선 질환은 100% 장의 문제다. 갑상선에 있는 병은 창자의 환경이 잘못된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창자의 병이지 갑상선 그 자체의 병이라기보다는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로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 결절, 암이 생긴다. 이 내용의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983년부터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질병의 자연 치유된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을 청결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자연과 조화를 맞추면은 병이 사라진다. 이걸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항상 장내 문제와 질병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많은 이제 동료 의사들이 좀 이상한 의사다.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을 치료하지 왜 창자를 치료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젊은 의사들이요 100% 장의 문제다. 갑상선 질환은. 그걸 보고 제가 격세지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으로 변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기쁘고 왜 그러냐면은 지난 40여 년 동안에 제가 이제 많은 만성 질환자들을 치료할 때 문제의 핵심이 제가 배운 자연치유의학의 핵심은 가장 최초의 문제는 장이 더러워서 그 결과로 병이 생긴다.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청결하게 하고 장의 환경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치료의 핵심 원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고민이 많으면은 제일 먼저 창자의 내벽에 장 점막에 손상이 옵니다. 장세포하고 뇌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창자를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 안에는 그냥 육모라고 하는 미세한 주름살이 있는데 창자를 다 펴면은 점막을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될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세한 주름살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유익균, 유산균이나 비피드스균 같은 유익균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균이 일정한 비율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면역 문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 고통이 많으면 우선 그 장내 점막이 손상되고 장내 미생물에 혼란이 와요. 두 번째는 잘못된 음식, 특히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중금속,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우리 창자는 가장 좋은 음식이 살아있는 섬유소. 섬유소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많은 야채나 과일을 즙으로 주스로 짜고 남은 나머지 건더기 있잖아요. 그걸 섬유소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것이 늘 들어가야 장 점막에도 도움이 되고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되는데 이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단당류라든가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화학물질로 오염된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거나 그러게 되면은 장 점막이 손상되고 장내 유익균이 다 약화돼 버려요. 그럼 이제 장내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장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우선 장 점막이 파손돼 가지고 방어막이 무너져 가지고 장벽이 미세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나서 그 염증물이나 배변 내 독소가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타고 내장으로 침투해 가지고 혈관 내에 내독소 혈증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피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돼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첫 번째 결과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80%는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정교하게 훈련을 받은 면역세포가 나와야 돼요. T세포나 NK세포 같은 그런 세포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장 점막이 잘못돼 장 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내 몸 안에 생기는 이상세포를 공격해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면역세포인데요. 그 면역세포의 혼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자가 면역세포가 돼요.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외부의 세균이나 이상세포로 오해를 해가지고 혼란이 와가지고 정상적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갑상선 질환 같으면은 갑상선 자가 면역세포가 돼. 갑상선의 정상적인 세포를 이상세포로 오해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갑상선 병을 만들어내는 1차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과로와 정신적 고통이 많으면은 자율신경이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이 갑상선 질환 환자들의 그 모세 혈관을 보면요. 전부 다 가늘어져 가지고 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그래서 갑상선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피 흐름이 안 돼요. 장 누수증으로 해서 피가 오염돼서 피는 끈적끈적하죠. 그 혈관은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과로를 받게 되면은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추가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굳어져가 있어가지고. 이 갑상선은 경추신경의 지배를 받고 또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은 피순환이 잘 안 돼. 갑상선의 결과적으로는 혈액순환이 나빠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리고 아까 갑상선을 공격하는 갑상선 자가 면역세포가 창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갑상선을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나 결절, 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T4, T3 있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이 세 가지 검사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오늘 그러한 그 생리학적 이야기는 오늘 여기다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세포로 하여금 에너지를 만들도록 촉진하는 계속 에너지를 만들도록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T4나 T3 같은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럼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과로를 하거나 저녁에 휴식을 못 하거나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 갖고 계속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보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계속 하다 보면 갑상선 호르몬이 고갈돼 버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 버리게 돼. 그러면 기능 항진이 됐다가 기능 저하로 가죠. 항진이 됐다 저하로 가는 거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가장 근본 원인은 장내 환경이다. 그런 얘기. 이러한 것들이 갑상선 주변에 혈액순환을 못하게 하고 그 피 속에 산소는 결핍되어 있지.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갑상선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갑상선만 그 결과만 해결해가지고 병원에 다녀도 잘 안 되잖아요. 근본 원인은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저에게 오는 많은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이런 분들이 이 장을 청결하게 하고 교감신경을 해결하고 그리고 목 주변의 근육 긴장과 척추를 교정하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기능 항진과 저하가 한 달 내에 다 좋아졌습니다. 원인을 해결하니까.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이 그 결절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라도 암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결절이 있는 환자들도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면 거의 다 되게 좋아집니다. 이제 암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술도 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도 하고 추적 관찰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환자인 경우도 바로 이 방금 이야기한 그 장내 문제를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면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설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이 재발이 안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아주 40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례 이야기를 많이 없는데 최근에도 한 30대 후반에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그동안에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저녁에 휴식도 잘 못 취하고 음식은 주로 막 패스트푸드로 먹고
이게 변비도 있고 소화불량도 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내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와가지고 이제 약을 먹었습니다. 이따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왔어요. 다리에 부종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정맥류가 이제 오게 되고 변비는 심하고 너무 피곤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약을 쓰다 안 돼서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우선 장내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장내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음식 습관에 대한 담대한 변화. 뭘 하느냐면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줍니다. 장내 유익균을 되살리기 위해서. 섬유소라는 게 뭐냐면은 채소, 과일, 통곡물, 껍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섬유소가. 그것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 내벽을 일종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까요?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장을 쉬게 하는 절식 방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장과 과로 그동안에 너무 억압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정말 긍정적 감정으로 되살리는 이러한 것은 본인이 잘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생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그 아바타 프로그램이 일본 교토에서 한중일 3개국이 합동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다녀왔는데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다. 너무 좋다. 쾌변도 보고 그래서 그동안 있는 모든 증세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갑상선 문제는 100% 장의 문제라고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 저는 이제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은 1987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고다 미스오 교수라고 이 사진은 전에도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분이 고다 미스오 교수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여성이 한 명은 유방암, 한 명은 목의 암으로 수술한 후에 전이 재발이 되었고 암 4기여가지고 절망적이었는데 이 고다 선생 방법이에요. 생체식 교본에가 이 두 분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장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율신경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해결하는 제가 앞에 소개한 방법들을 해가지고 깨끗이 좋아져서 이게 세계의 의사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고다 선생이 쓴 책 니시 건강법 이 책에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 병원에 가고 제가 연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 4기로 전이되는 환자가 이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완전히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완전히 좋아지고 한 환자는 암이 정지되는 자연 치유되는 사례를 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장내 환경을 바꾼 것이에요. 이 이제 고다 의사는 그 장내에 있는 숙변이 배제돼야 된다. 숙변이라는 것은 잠잘 숙자에다가 대변이라는 편자. 잠자고 있는 대변이 나와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장내의 염증물이 장 점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점막이 파괴돼 가지고 염증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익균은 사라지기도 해로운 대장균 등이 득세하니까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장 점막을 손상시켜 가지고 장벽에 콜타르처럼 끼어 있어요. 이렇게 장 내시경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숙변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변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려고 장 청소를 해가지고 내시경을 보면 아무런 대변도 없는데 난 대변을 본 일이 없다. 대장 내시경하는 어떤 의사들 중에서 숙변이라는 것은 허구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저는 아주 많이 봤는데 이 고다 선생 병원의 로비에 가면은 그 배출된 숙변의 여러 가지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많이 진열해 놨는데 보통 사람은 대변하고는 아주 모양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콜타르처럼 까만 대변이라기보다는 염증 물질이 밖으로 떨어져 나와 배출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치석이 끼어 있듯이 그 소위 숙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물이 끼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막이 손상되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점막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코팅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있기도 하고 주로 콜타르처럼 까만 끈적끈적한
이제 그러한 염증 물질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생체식 방법, 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이 부활되면서 그것이 배출돼요. 그리고 한 1주나 2주 정도 완전 절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염증 때문에 자율신경이 부조가 일어나서 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것이 회복되면서 장 내벽에 있는 염증 물들이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변처럼 밖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숙변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은 아니고 염증 물질인데 우리 환자들한테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대학병원의 임상병리 검사실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실체가 뭐냐,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느냐 이걸 봤더니 그 염증 세포가 많이 나오고요. 장 점막이 괴사된 것이 나오고, 장 점막의 괴사, 그 다음에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많이 끼어 있고, 세균이 들어있고, 죽은 세포가 있고, 이런 정도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정결하지 못한 괴사된 세포와 염증 물질들이 장벽에 코팅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방해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켜가지고서 장 누수를 만들고 혈액을 오염시키게 되고 혼란된 자가 면역 세포들이 나오게 되고 정상적인 면역 세포는 훈련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 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원래 환경으로 바꾸게 되고 나아가서 자율신경을 회복해서 혈관이 오므라져 있는 걸 펴게 자율신경 회복되니까 장 연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목 주변의 근육 긴장과 경추를 조화롭게 해서 갑상선 쪽에다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세포 공급과 영양 공급을 잘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요. 잘못된 세포들은 시간이 가면서 사멸돼 가고 세포가 분화될 때 좋은 세포, 갑상선 세포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단 말입니다. 장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꼭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볼 때 그것이 없는 것이지. 그걸 잘 탐구해 보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의사가 시냐 히로미라고. 시냐 히로미 선생은 유명한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유명한데 이건 아주 세계적인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시냐 히로미 선생은 지금 9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의사 활동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일본 사람인데 미국 뉴욕의 아인슈타인 대학병원의 그 외과 의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폴립이라든가 용종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시냐 히로미 선생이 대장 내시경을 개발해 가지고 대장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대장 내시경 수술을 선도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시냐 히로미 선생은 40만 명을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이분은 사람 얼굴을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손금을 수상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창자 모양을 장상이라고 그래요. 장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것도 시냐 히로미 선생이 찍은 사진인데 장내 염증이 있는 환자들의 사진은 장 내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장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만 명을 보면서 정말 스토리를 잘 봤더니 음식을 뭘 먹느냐, 섬유소 위주의 음식을 먹느냐, 가공된 음식이라든가 화학물질로 얻는 음식이라든가 우유 제품이나 기름기라든가 밀가루 설탕을 많이 먹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장 내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 시냐 히로미 선생한테 암 환자가 가면 암 재발률 0%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사망 진단서를 써본 일이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인데 시냐 히로미 선생의 모든 병은 창자에서 시작된다. 이런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이분은 닥터 젠센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영양학자이자 장 면역 치료사로서 유명한데 모든 병의 원인은 장이 더러워서 생긴다. 우리 병원에 그동안에 왔던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결절 이런 분들이
치유된 사례를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고 아까 그와 같은 방법을 했을 적에 딱 극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와 또 최근에 써낸 생명 리셋이라는 그 책의 사례와 갑상선 질환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유하는 원리와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대한 식단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식사는 살아있는 섬유소입니다. 불로 조리하지 않는 채소, 과일, 통곡식의 섬유소를 날 것으로 먹을 때 2주만 되면은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의 천종식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장내 미생물로 세계적인 학자인데 살아있는 섬유소를 2주만 먹을 때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꿔진다. 왜냐하면 위나 장내 점막세포는 수명이 일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되면 완전히 바꿔지게 돼요. 천종식 교수의 섬유소 음식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섬유소가 들어있는 살아있는 음식. 근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바쁜 세상에 외식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온전히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 같으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섬유소를 전 건조시켜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식사 전에 물에 타서 충분히 먼저 먹고 음식은 장을 훼손시키는 음식을 먹지 말고 일반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좀 타협적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창자의 점막이 다 부활되고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되고 장 누수가 치유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교감신경을 해결해. 이렇게 좁아져 있던 혈관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긴장과 과로를 피해서 저녁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타 프로그램에 몸다루기 런다운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아갖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와 보조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머리칼 검사를 해보면은 중금속 오염이 됐습니다.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바륨 같은 그런 것들이 장내 손상시키게 되고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중금속 오염을 배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많은 분들이 독성은 있는데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나 인이나 셀레늄, 비타민 D, C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주고 그러냐 아까 말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 감정을 늘려가기 목 주변의 근육 긴장을 해결하는 그 다음에 척추를 교정하는 운동법 이런 것들을 계속 할 때 갑상선 질환은 반드시 좋아진단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펴낸 그 책을 참고하시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갑상선 질환을 가진 분들이 기능항진이나 저하, 결절, 갑상선암을 가진 분이 꼭 제가 하는 방법만 옳으니까 따라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고 있는 병원의 진료를 잘 받으셔야죠. 그래서 추적 관찰도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약물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하시되 이 삶의 습관, 기본 베이스로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그다음 운동은 어떻게 하고 수면, 휴식은 어떻게 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의 기본적 습관을 가장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잘 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갑상선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이다 그랬습니다. 질병이 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조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은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자연의 이치 맞도록 조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